K문화 르네상스 창립대회, 이거는 우리가 이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위대한 출발의 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한테 주어진 발표 주제가 우리 안의 사대주의와 극복 방안이라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 일이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사대주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소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국인은 사대주의 근성이 있다, 사대주의가 있다, 이것이 누구나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사실은 사대주의가 없습니다. 잘못 알려진 거죠. 일단 국가 호칭부터 한번 보실까요? 미국 가장 큰 나라죠. 우리는 양놈이라고 합니다. 그건 사대주의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죠. 일본은 외놈이죠. 중국은 또 뭔가요? 떼놈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 베트남 놈 이런 말 없죠. 베트남 분, 베트남 사람. 인도 놈 이런 말 없습니다. 에티오피아 놈 이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은 약한 것을 높이는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큰 힘센 사람한테 얻어맞을 때요, 한국인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 때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지나가는 사람이요, 때리는 사람을 말립니다. 이보시오, 말로 하시오. 왜 때리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지를수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를 돕는 정서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요, 얻어맞는 사람이 왜 때려 이러면요, 죽습니다.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구경하고 있다가요, 이긴 사람 박수 쳐주는 거죠. 2002년도 축구를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약소국의 팀을 응원을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가지고요, 기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자기 나라에 다 놀라운 사실을 보내고 이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사대주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강자에 대한 존경심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이덕일 박사 소장님이 일본을 굉장히 나쁘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저도 거기에 제가 유학을 했었습니다. 일본에요. 근데 가보니까요, 돈 많은 사람을 엄청 존경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돈 많은 사람 존경 안 하죠. 우리는 사대주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대주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된 이유가 뭘까 찾아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일본의 세뇌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왜 우리를 사대하는 사람으로 세뇌시켰느냐?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이론을 만드는데요. 한국은 자체적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다. 큰 나라를 존경하고 큰 나라에 기생하는 그런 나라였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국에 붙어서 중국에 기생하다가 나라 꼴이 어렵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보호를 하겠다. 그러면 훌륭한 나라가 될 거다. 그 이론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한국은 긴 역사에서 중국에 붙어 사는 사대주의자 이렇게 세뇌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가요, 그 강자에게 빌붙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뿌리 깊은 단점인데요. 이 단점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면 한국인은 그 우리가 남이 아니다라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다 형제다. 우리는 남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인가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중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가장 기본이 네가 내고 내가 너다. 우리는 하나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말을 잘 쓰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니까 우리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내 집에 가자 이런 말 잘 없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그러고요.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마누라가 이러면요, 서양인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한테 우리 마누라라는 말을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이 미국 그 사람이 한참을 생각하더니요, 가능할 수는 있대요.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데리고 살 때 그 두 남자끼리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 외에는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라는 굉장히 고귀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위대한 철학으로 이제 조명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라는 이 철학에서 장점과 단점으로 이 양면성이 있는데요. 단점이 되면 네가 내니까 네 거는 내 끼고요, 내 거는 내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돈이 좀 있는 친구랑 밥 먹으면요, 야, 네가 밥값 내라. 가만히 있어도 또 밥값을 냅니다. 안 내면 또 야단을 칩니다. 다음에도 네가 내야 돼. 이러고요. 그러니까 네 돈이 내 돈이다. 아버지 돈은 내 돈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세장가 가신다. 난리가 납니다. 자녀들이요. 우리 돈 다 뺏겼다. 이제 큰일 났다고요. 이런 우리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돈 많은 사람한테 빌붙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대주의로 착각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빌붙는 성격, 힘 있는 사람한테 빌붙어가지고 내가 행세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있는데요. 만연해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니까요, 미국에 자주 갑니다. 제가 미국에 1년 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미국에 와가지고 뭘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요,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들을 만나면요, 다짜고짜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친한 분위기를 연출해가지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사무실에 걸어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한테 빌붙어가지고 행세하려고 하는 이런 안 좋은 단점이 우리가 사대주의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장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내고 내가 너니까요.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요. 네가 슬프면 나도 슬픕니다. 네가 위험하면 내가 위험에 뛰어들어가서 구합니다. 불이 나가지고요. 어떤 청년이 모든 집에 불을 대피시키고 자기는 못 빠져나와가지고 타 죽은 예도 있고요. 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취객이 선로에 떨어졌는데요. 그걸 구하러 뛰어들었다가 자기가 못 나오고 죽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뉴스에 아시아계 청년이
취객을 구하러 갔다가 참변을 당했다. 그 화면이 떴습니다. 근데 어떤 일본인이 저건 100% 한국 청년이다. 어떻게 아느냐? 한국 사람 아니면 저럴 사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일본 사람이 한국이 좋아서요.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화를 하고 이름은 그냥 쓰더라고요. 그 호사카 유지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독도 연구의 1인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뭐냐? 한국인의 장점인 것이죠. 그래서 남의 힘든 일을 위험을 내가 발벗고 나선다는 거죠. 예. 그런 대자 대비, 여기 선지모가 계시는데요. 대자 대비의 마음이 한국인의 본성에 들어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것이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한류 문화를 만들어내는 뿌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주눅든 한국인, 이렇게 제가 이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주눅이 들어있습니다. 한때 서양 문화가 밀려 들어왔는데요. 우리의 선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 받아들이면 우리 짐승되는 거다. 오랑캐 되는 거다. 그거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뒤처진 그 장본인, 그들이 원인이다, 원흉이라고 생각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그 형태냐 하면,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집이 대대로 그 선비 집안인데 옆집에 폭력배가 삽니다. 그러면 저 이웃 고을에 개발 바람이 불면 폭력배가 먼저 달려가겠죠. 가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옆집에 큰 집을 지어놓고 삽니다. 거기는 온갖 비싼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기웃기웃하겠죠. 궁금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가르칩니다. 옆집에 기웃거리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폭력배처럼 돼버린다. 근데 애는 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옆집 애하고 싸우다가 얻어맞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선비로서 가르치죠. 친구끼리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네가 용서하고 같이 놀아라. 근데 옆집은 어떻게 가르치나요? 애가 얻어맞고 들어오면 난리치죠. 야, 이놈아, 너는 손도 없고 발도 없냐? 머저리 같은 놈. 집 나가, 이놈아. 이렇게 작사를 냅니다. 그럼 이제 옆집 애하고 우리 애하고 어울려 놀면 늘 우리 애가 다칩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어느 날 자각을 합니다. 내가 욕골이 된 거는 우리 할아버지의 교육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인데요. 일본은 폭력 국가입니다. 서양이 엄청난 폭력을 행사해서요. 세계를 난도질했습니다. 서양이 그 영국은 아메리카 또 호주 이런 데 가서요. 원주민 다 죽이고 그들의 것을 싹 빼앗았죠. 또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팔아먹었죠. 아시아에 와서 엄청나게 죽이기보다 더 좋은 게 일시키면서 뺏어갔습니다. 바로 식민정책이죠. 그런 이 난장판에 가장 먼저 뛰어간 사람이 일본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그대로 모방을 해서요. 아시아 아주 난도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뒤처진 거는 할아버지의 교육이 나빴고 정치가 나빴고 뭐 경영도 나빴고요. 다 나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 된다라는, 우리는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민족 개조론. 우리 민족은 개조하자. 이것이 지식인 사회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또 왕자병, 공주병이 있습니다. 그 공주 왕자는 왜 그렇게 나오느냐 하면요. 우리가 전부 하나고
마음도 하나고 몸도 하나다. 그래서 마음이 한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깔려 있습니다. 그 한 마음이 하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 마음을 가지면 우린 다 하나고요. 내가 하늘 마음을 가질 때 하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인내천 사상이 있습니다. 또 일심사상 원효 대사예요. 또 퇴계서행에 이 천인 무간사상, 모근생도 있고요. 천아 무간사상, 내가 하늘과 하나다. 이런 사상이 있는데 내가 하늘과 하나니까 현실적으로 나는 왕자이고요. 여자들은 공주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병, 공주병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민족 개조론이 깔려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왕자 대접을 받을까? 남들하고는 달라야 되죠. 그래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오면 그 나라 것을 가지고 무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걸 공부하고 내가 이런 걸 알고 있어. 너희들은 모르지 않냐? 거기에 이제 왕자병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까 이덕일 소장께서 왜 우리가 일본의 역사학 조선사를 이렇게까지 추종을 하느냐. 그것도 일종의 왕자병, 공주병이 깔려 있습니다. 이병도 박사가 와시다 대학에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때 우리는 뭐 역사학자들이 자치통감 읽고 이럴 때인데 유럽의 서양 실정사학이라는 걸 하니까 아무도 안 하던 그 시절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요. 자기가 왕자가 된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역사학에 나 혼자 안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서울대학 교수를 하면서 퍼뜨렸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이유도 자기들은 왕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하고는 차별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 민족 개조론을 깔고 그런 왕자병이 드러나 있고 그런 것이다. 정치 경제적인 사대주의도 여전히 그런 하나의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적 사대주의 이것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학계도 경제학계도요. 또 정치학계도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서양에서 배워온 정치학만 강의를 하고요. 경제학을 강의하고 또 교육학을 강의합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져야죠. 이제는요. 그래서 어떤 정치과 교수가 제가 맹자라는 책을 이제 선물을 했더니 그걸 읽어보더니요. 정치학 개론은 읽으면 안 된다. 그건 사기라는 거예요. 맹자 읽으면 그게 최고의 정치학 개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빨리 정치학 개론을 하나 쓰시오. 근데 이 사람은 한문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월급은 나오니까 이래가지고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류 문화뿐만이 아니고요. 한국인의 정치, 이것이 이제 나와야 될 테고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정치 철학이 나오면 세계 정치학계를 휩쓸 수 있을 겁니다. 경주 최부자의 경제 이론, 이런 것은 아마 세계 경제 이론을 휩쓸 수 있을 겁니다. 교육도 퇴계 선생의 교육학, 이런 것이 나와주면은 이제 온 세계의 교육학을 휩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잘못된 정치 이론, 잘못된 교육 이론, 잘못된 경제 이론, 이런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경영학 많은 이 경영인들이 이제 경영학과 졸업생들한테요, 배운 건 다 버려라고 합니다. 그건 안 맞으니까 싹 버리고 우리 회사 경영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라고.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해야 살아남으니까요.
틀린 이론 갖고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법학자, 교육학자, 정치학자는 엉터리를 가르쳐도 월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학자도 아까 천지개벽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도 천지개벽이 나와야 되고요. 교육학자, 정치인, 법조인 다 천지개벽이 나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죠. 시간적이.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영광과 멸망의 기로에 선 한국.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첫째, 우리는 지금 멸망의 길에 들어와 있습니다. 멸망을 한다. 우리가 망한다는 것은 잘 보면요. 우리의 5,000년, 7,000년의 긴 역사 동안에요. 외국인과 싸워서 망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고구려는 당나라 황제가요. 나라 전체 군대를 몰고 왔는데 우리한테 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구려가 망합니까? 편 갈라서 싸우면 망해버립니다. 신라는요, 1000년의 나라인데 어떻게 망했습니까? 고려태조 왕건하고 전쟁에서 망한 게 아닙니다.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싸우면 망합니다. 고려도 태조 이성계랑 싸워서 망한 게 아닙니다. 편갈라 싸우면 망합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강계에 넘어간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미 편갈라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국인의 그 아주 나쁜 점 중에 하나는요, 편갈라 싸우면요, 망할 때까지 싸웁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태는 딱 망하는 구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편갈라 싸우는 것은 첫 번째 정치인, 언론인, 학자, 기타 학지혈 얽매이는 있는 사람들 편갈라서 싸우는데요. 큰 걱정입니다. 이건 망할 때까지 싸우는 것 같다. 그런데 영광의 길에 들어선 한국. 이거는 뭐냐? 온 세상 사람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깨져서요. 망가져가지고 이제 괴물이 됐습니다. 마치 사막처럼 됐습니다. 인간성이 메말라버린 사막인데요. 그 사막은 오아시스가 나오면요. 엄청나게 좋죠. 엄청나게요. 한국의 사상, 한국인의 마음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네가 나다라고 하는 거, 너를 나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이 마음은 메말라버린 오아시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아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한국인을 보면요, 사막 사람들이 오아시스로 달려가듯이요, 한국인들이 라면 끓여 먹으면 똑같은 걸 끓여 먹고요, 떡볶이 해 먹고요, 춤도 따라추고 노래도 따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인의 오아시스의 분위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고유의 천부경, 원효의 일심사상, 모근의 천인무관사상, 태계의 천하무관사상,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다라는 사상인데요. 그 하나다라는 사상이 바로 그 오아시스의 그런 이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그 한국인의 장점을 빨리 회복해서 이제 세계의 사막의 오아시스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류 문화에 이어서 한류 철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르네상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서양의 르네상스도 새 요건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경제가 일었었고요. 메디치가 중심으로. 그 다음에 문화예술이 흥행을 했고요. 철학이 따라 붙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는 됐는데, 경제와 한류 문화는 됐는데, 이제 한국 철학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한국 철학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 천부경 뭐 이런 내용들은 그 환단고기에 들어있는 거고, 거기는 단군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단군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 환단고기도 함께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아까 그 환단고기의 그 가치는요,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살리는 거고, 세계를 구하는 그런 철학이 거기에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을 이런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철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철학, 이것을 만드는 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시간도 없고 이런데 그냥 제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는 한국 철학, 한류 철학, 이거를 시 하나로 딱 압축을 해놔서 그 시를 낭독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시인이 늦게 오셨는데 보니까 이경 시인인데요. 아시나요? 그대는 하늘 마음을. 이것이 한류 철학의 바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대는 하늘 마음을. 어머님 마음이죠. 조상님 마음이죠. 꽃들 마음도, 새들 마음도, 우리 집 멍멍이 마음도, 알고 보면 다 하늘 마음. 우리 마음 속에도 있어요. 매일매일 바삐 돌보지 못해 먼지가 쌓여 안 보이죠. 아침잠에서 깨면 냉수 한 잔 마시고 마음을 씻어내 들여다보세요. 기쁨과 행복을 주는 내 안의 하늘 마음은 당신과 우주 만물이 하나 된 온 마음. 자신을 알면 세상 모두가 한 몸. 자아를 비우면 자연을 살리고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 이로운 홍익이라. 세상은 건강한 한 몸이 되네. 지아 구독, 공아 존물, 홍도 익준. 이 제가 쓴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낭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